엄마, 약초 냄새 너무 독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퉁명스럽고 차갑습니다. 나는 이영자, 68입니다. 경기도 안양중앙시장에서 평생 약초를 팔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준호 방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갑니다. 밥 먹어라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답이 없으니까요. 시장으로 가는 길은 익숙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308번을 탑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풍경이 지나갑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문 여는 가게들, 골목을 도는 청소차, 모두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자 씨 왔어요? 옆하게 순자 씨가 손을 흔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좌판을 펼칩니다. 당귀, 청궁, 황기, 감초, 약초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이 냄새가 좋았는데 요즘은 준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독하다고 했지요. 이거 얼마예요? 손님이 당귀를 집어듭니다. 10,000원입니다. 신선해요. 깎아주세요. 9,000원 드릴게요. 손님이 돈을 내고 갑니다. 또 다른 손님이 옵니다. 황기를 삽니다. 감초를 삽니다. 오전이 지나갑니다. 점심은 김밥 천국에서 먹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혼자 먹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혼자보다는 낫습니다. 오후가 됩니다. 손님이 뜸합니다. 옆하게 순자 씨가 다가옵니다. 영자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준호는 잘 있어요? 요즘 취직했대요? 아직이요. 알아보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준호는 알아보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방문을 닫고 컴퓨터만 합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습니다. 힘내요. 다 잘 될 거예요. 순자 씨가 내 어깨를 두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6시. 가게를 정리합니다. 남은 약초를 상자에 담습니다. 좌판을 접습니다. 버스를 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집안이 어둡습니다. 불을 켭니다. 준호 방에서 컴퓨터 소리가 들립니다. 게임 소리 같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대답이 없습니다. 저녁 먹어라. 시끄러워요.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나는 입을 다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남은 반찬이 있습니다. 밥을 합니다. 저녁상을 차립니다. 준호야, 밥 먹자. 방문이 열립니다. 준호가 나옵니다. 머리는 산발입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눈은 충혈돼 있습니다. 약초 냄새 왜 이렇게 나요? 문 열고 환기 좀 시켜요. 미안해. 엄마가 씻고 올게. 씻는다고 없어져요? 옷에 다 배어 있잖아요. 준호가 인상을 찡그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준호는 밥을 뜹니다. 반찬을 집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엄마, 내일 돈 좀 주세요. 뭐 하는데? 친구 만나요. 얼마 필요한데? 10만 원이요. 10만 원. 하루벌이가 15만 원 정도입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 내일 줄게. 꼭 주세요. 약속했어요. 준호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납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나는 혼자 남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창밖은 어둡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합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다던 순자 씨 말이 맞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작고 빨갛던 얼굴, 내 손을 꼭 쥐던 작은 손, 엄마 처음 부르던 목소리. 남편은 준호가 5살 때 떠났습니다. 다른 여자와 갔습니다. 나는 혼자 준호를 키웠습니다. 시장에서 약초를 팔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대학은 떨어졌습니다. 재수도 했지만 안 됐습니다. 취직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학원도 제대로 못 다녔잖아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달라져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준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 탓인가 싶었습니다. 요즘은 더 심해졌습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자주 달라고 합니다. 어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왜 간섭해요? 제 돈도 못 쓰게 해요? 내 돈이 아니잖니. 엄마가 번 돈이야. 엄마가 번 거면 아들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는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눈치챘습니다. 순자 씨뿐 아닙니다. 아래층 김 씨, 아주머니도 물었습니다. 영자 씨,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가 소리 지르는 것 같던데. 애가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김 씨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니까 다들 힘든 거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준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오늘도 새벽이 옵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시장에 가야 합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봅니다. 눈가의 주름, 지친 표정. 이게 나입니다. 68, 이영자입니다. 오늘도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차갑습니다. 나는 걸어갑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시장으로, 하루를 향해.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그 무거운 공기가 기다린다는 것을,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다린다는 것을. 변화의 조짐이 어둠 속에 스며듭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균열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10만 원 더 주세요. 준호가 손을 내밉니다. 사흘 전에 준 돈입니다. 벌써 다 썼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돈이 없어. 이번 달 집세도 못 냈어. 그게 제 알바예요? 돈 벌어오면 되잖아요.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해도 이것밖에 못 벌어. 알바라도 해봐. 응?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알바요? 제가 왜 알바를 해요? 엄마가 번 돈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는 뒤로 물러섭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알았어. 줄게. 진정해. 당연히 주셔야죠. 빨리요. 손을 내민 채 기다립니다. 나는 지갑을 꺼냅니다. 남은 돈을 세어봅니다. 12만 원입니다. 10장을 꺼내줍니다. 준호가 돈을 낚아챕니다.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쾅 닫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시장에 갑니다.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겁니다. 영자 씨 어젯밤에 소리 들렸어요. 뭐가요? 준호가 소리 지르는 거요. 우리 집까지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미안해요. 애가 요즘 예민해서요. 영자 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준호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참을 거예요?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 자식인데 무슨 신고를 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순자 씨가 놀라서 쳐다봅니다. 나는 고개를 돌립니다. 미안해요. 순자 씨, 제가 좀 예민했네요. 아니에요. 제가 오지랖이 넓었어요. 미안해요. 순자 씨가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는 약초를 만지작거립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합니다. 점심을 먹지 못합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물만 마십니다. 오후 3시. 전화가 옵니다. 집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녁에 고기 사오세요. 준호야? 삼겹살이요. 2인분 꼭 사오세요. 돈이 없는데 제가 어제 돈 드렸잖아요. 그걸로 사세요. 그 돈으로 집세 내야 해. 집세는 나중에 내면 되잖아요. 고기 사오라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옆 가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알았어. 살게.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참습니다. 저녁에 삼겹살을 삽니다. 2만 원입니다. 남은 돈은 2만 원뿐입니다. 일주일을 버텨야 합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사왔어요? 응. 여기. 준호가 봉지를 받습니다. 뜯어봅니다. 양이 적은데요. 2인분 샀어. 4인분 사오라고 했는데요. 준호야. 엄마는 2인분이라고 들었어.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4인분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는 입을 다뭅니다. 이걸로 먹자. 응. 엄마가 내일 더 사올게. 내일은 필요 없어요. 오늘 먹고 싶다고요. 준호가 봉지를 집어던집니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고기가 쏟아집니다. 준호야. 싫으면 다시 사와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쾅 닫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쏟아진 고기를 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다음 날 집주인이 전화합니다. 영자 씨, 이번 달 집세 아직 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이번 주요? 벌써 열흘 넘었는데요. 다음 달까지 밀리면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꼭 드릴게요. 전화를 끊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순자 씨가 다가옵니다.
영자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병원 가봤어요? 괜찮다니까요. 소리를 지릅니다. 순자 씨가 놀라서 물러섭니다. 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영자 씨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돈이라도 빌려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 씨가 내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나는 눈물을 참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TV 소리가 큽니다. 준호야, 소리 좀 줄여줘. 아래층에서 뭐라 할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야, 제발. 시끄러워요. 리모컨을 던집니다. 내 쪽으로 날아옵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어깨에 맞습니다. 아픕니다. 아야. 아프면 말을 걸지 말든가요. 준호가 다시 게임에 집중합니다. 나는 어깨를 만집니다. 멍이 들 것 같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준호야, 라면 먹을래?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끓입니다. 혼자 먹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집니다. 짭니다. 더 짭니다.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깨가 욱신거립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와 대화를 해볼까요? 진지하게 앉아서 얘기해볼까요? 준호야, 엄마가 힘들어.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말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들어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누구에게요? 순자 씨. 아래층 김씨 아주머니? 동사무소? 제 자식이 저한테 폭력을 휘둘러요. 말할 수 있을까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소문나지 않을까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새벽 4시. 겨우 잠이 듭니다.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밑이 퀭합니다. 어깨에 멍이 들었습니다. 보랏빛입니다. 옷을 입습니다. 긴팔을 입습니다. 멍이 보이면 안 됩니다. 시장에 갑니다. 손님을 받습니다. 웃으려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점심시간. 순자 씨가 김밥을 건넵니다. 아침 먹었어요? 아니요. 먹어요. 제가 싸온 거예요. 고마워요. 김밥을 받습니다. 한 입 베어 물리다. 목이 메입니다. 삼키기 힘듭니다. 억지로 삼킵니다. 영자 씨 진짜 괜찮아요?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정말로요.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저녁. 집에 갑니다. 준호가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엄마, 돈 주세요. 네, 10만 원이요. 준호야, 엄마 진짜 돈 없어. 집세도 못 냈어. 그럼 어디서 빌려오세요? 어디서 빌려와? 엄마가 누구한테 빌려? 제가 알바 아니에요. 어떻게든 구해오세요. 손을 내밉니다. 나는 그 손을 봅니다. 예전엔 작고 따뜻했던 손입니다. 이제는 크고 차갑습니다. 안 주실 거예요?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위협적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섭니다. 줄게. 기다려. 지갑을 꺼냅니다. 남은 돈을 다 꺼냅니다. 2만 원입니다.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요? 쓸모없네요. 준호가 돈을 낚아챕니다.
구겨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현관에 서 있습니다. 빈 지갑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한 푼도 없습니다. 내일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버스비는요? 주저앉고 싶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결심합니다. 내일 동사무소에 가봐야겠습니다.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손을 봅니다. 떨립니다. 주먹을 쥡니다. 꽉 쥡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창밖은 어둡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옵니다. 해는 뜹니다. 그날 나는 움직일 것입니다. 처음으로 동사무소 문 앞에 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들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묻습니다. 나는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헛기침을 합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가족 문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작은 방입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상담사가 앉아 있습니다. 중년 여자입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자에 앉습니다. 손을 무릎에 올립니다. 땀이 납니다. 어떤 일이세요? 제 아들이 요즘 좀 힘들게 해서요. 어떻게 힘들게 하시는데요? 말해야 합니다. 이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자꾸 달라고 해요. 안 주면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쓰시나요? 직접 때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무섭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상담사가 메모를 합니다. 아드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2입니다. 직업은요? 지금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상황이셨어요? 한 2년 정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따뜻한 눈빛입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납니다.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휴지를 건넵니다. 나는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고요? 제 자식을요? 자식이라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소문나면 어떡해요? 어머니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참으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상담사가 한숨을 쉽니다. 분리 생활은 어떠세요? 아드님을 독립시키시든지. 돈이 없어요. 보증금도 없고. 그럼 어머니께서 잠시 쉼터에. 싫어요. 제가 왜 집을 나가요? 제 집인데. 목소리가 커집니다. 상담사가 놀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상담사가 몇 가지 자료를 줍니다. 쉼터 연락처, 법률 상담 번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동사무소를 나옵니다. 손에 든 자료를 봅니다. 구겨서 가방에 넣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시장에 갑니다. 순자 씨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늦었네요. 그냥 볼일 좀 봤어요. 얼굴이 울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나는 좌판을 펼칩니다. 손님이 옵니다. 약초를 삽니다. 돈을 받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신고? 불가능합니다. 분리? 돈이 없습니다. 쉼터?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옵니다.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시장 갔다 왔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동사무소 갔다 온 거 다 알아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따라갔어요.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 따라와? 엄마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상담받으러 간 거잖아요. 저 때문에. 준호가 일어섭니다. 다가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섭니다. 준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저를 신고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쟁이. 준호가 탁자 위 컵을 집어던집니다. 벽에 부딪혀 깨집니다. 나는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는 절 버리려고 했어요. 제가 짐이니까, 쓸모없으니까.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럼 왜 상담받으러 갔어요? 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준호가 내 팔을 잡습니다. 아픕니다. 아파. 준호야. 대답하세요. 왜 갔어요?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요? 저를 신고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준호가 나를 밉니다. 나는 소파에 넘어집니다. 허리를 부딪힙니다. 아픕니다. 다시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알았어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쾅 닫습니다. 나는 소파에 쓰러진 채 웁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웁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과거가 떠오릅니다. 준호가 5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안 와. 왜? 아빠가 다른 데 가셨어. 나 때문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 약속했습니다. 준호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참고 있는 걸까요? 그 약속 때문에? 아니면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빠 없이 키운 것, 가난하게 키운 것,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준호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내 잘못일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팔에 멍이 선명합니다. 긴 팔을 입습니다. 시장에 갑니다. 순자 씨가 놀라서 봅니다. 영자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아파요? 괜찮아요. 거짓말. 병원 가봐요. 돈 없어요. 그럼 제가 빌려줄게요. 됐어요. 진짜 괜찮아요. 순자 씨가 내 팔을 잡습니다. 나는 움찔합니다. 아픕니다. 순자 씨가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멍이잖아요. 나는 소매를
내립니다. 부딪혔어요. 부딪힌 게 아니에요. 맞은 거잖아요. 준호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영자 씨 이러다 큰일 나요. 경찰에 신고해요. 안 돼요.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순자 씨가 당황합니다. 영자 씨, 제발 내버려둬요. 제발.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약초를 두고 갑니다. 걷습니다. 어디론가 걷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가방에서 자료를 꺼냅니다. 쉼터 연락처를 봅니다. 전화를 걸까요? 도움을 청할까요?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춥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크게, 깊게 번호를 누릅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성 긴급 전화 1366입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따뜻합니다. 나는 입을 엽니다.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상담 후 쉼터 입소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했습니다. 정말로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해가 기울어 갑니다.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집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 8시.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집안이 어둡습니다. 불을 켭니다. 엄마, 왜 이제 와요? 준호가 방에서 나옵니다. 얼굴이 붉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준호야, 술 마셨어? 네, 마셨어요. 왜요? 못 마셔요? 비틀거립니다.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알았어. 지금 할게.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계란 2개, 김치, 된장. 이게 전부입니다. 계란을 풉니다. 프라이를 합니다. 밥을 담습니다. 상을 차립니다. 준호야, 밥 먹어. 준호가 비틀거리며 옵니다. 앉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한술 떠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란 후라이.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요? 고기는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벌어와요. 맨날 돈 없다고만 하네. 숟가락을 던집니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밥알이 흩어집니다. 준호야, 제발. 제발요. 제발 뭐요?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차려주면서 엄마 노릇한다고요? 눈물이 납니다. 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배가 불러요? 준호가 일어섭니다. 비틀거립니다. 내 쪽으로 옵니다. 엄마는 쓸모가 없어요. 돈도 못 벌고 밥도 제대로 못 차리고 도대체 뭐가 돼요?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힘들어. 힘들다고요? 엄마는 뭐가 힘들어요? 전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엄마는 그냥 시장에서 약초나 팔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목소리가 커집니다. 준호가 멈칫합니다.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추운 날도, 더운 날도, 아픈 날도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참아. 왜? 너 먹여 살리려고? 제가 부탁했어요? 낳은 건 엄마잖아요. 제 책임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준호야, 그렇게 생각했어? 당연하죠. 엄마가 저를 낳았으니까 책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이 떨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그래, 엄마. 책임이지. 엄마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미안해.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쓰러집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준호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인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쌉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방문 앞에 섭니다.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열까요?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손을 놓습니다. 식탁에 메모를 놓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며칠 쉬다 올게. 밥은 냉장고에 있어. 잘 먹어. 현관문을 엽니다.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성긴급 전화 상담소에 도착합니다. 상담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영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우선 상황부터 자세히 들어볼게요. 모든 걸 말합니다. 준호의 폭언, 돈 요구, 물건 던지기, 어젯밤 일까지 말하면서 또 웁니다. 상담사가 휴지를 건넵니다. 내 손을 잡아줍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잘 오셨어요. 제가 이러는 게 맞나요? 아들을 버리고 나온 건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제 자식이에요. 제가 낳았어요. 자식이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어머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쉼터에 방이 있어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서류를 작성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쓰고 서명을 합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쉼터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입니다. 방을 배정받습니다. 작지만 깨끗합니다. 침대, 책상, 옷장,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짐을 풉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한참을 휴대폰이 울립니다. 준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집에 왜 없어요? 엄마, 전화 받으세요. 왜 전화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손이 떨립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며칠 후에 연락할게. 답장이 옵니다. 어디 있어요? 당장 집에 들어와요. 휴대폰을 끕니다. 손에서 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저녁, 쉼터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옆 자리 여자가 말을 겁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왔습니다. 저는 2주일 됐어요. 여기 좋아요. 조용하고 안전해요. 그렇군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져요. 시간이 지나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입니다. 방에 누웁니다. 천장을 봅니다. 고요합니다. 준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게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이상하게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걱정됩니다. 준호는 밥을 먹었을까요? 잘 있을까요? 눈을 감습니다. 잠들려 합니다. 사흘 후 상담사가 제안합니다. 준호 씨와 가족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상담이요? 네. 전문 상담사가 중재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서로 입장을 들어보고요. 준호가 올까요? 연락해 볼게요. 이틀 후 준호가 옵니다. 상담실에 들어섭니다. 나를 봅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앉으세요. 상담사가 말합니다. 준호가 앉습니다. 나도 앉습니다. 마주 봅니다. 오늘은 두 분이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준호 씨, 먼저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준호가 입을 엽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힘들었어. 힘들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 말했잖아. 여러 번 말했어. 그런데 너는 안 들었어. 준호가 입을 다뭅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너한테 맞으면서 살 수는 없어. 전 엄마를 때린 적 없어요. 물건을 던졌잖아. 밀쳤잖아. 그것도 폭력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취직도 안 되고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이 모양이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화풀이해도 돼. 아니요. 엄마도 힘들었어. 너 하나 키우려고 평생 일했어. 허리 아파도 다리 아파도 참았어.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쓸모없다고 했잖아. 눈물이 흐릅니다. 준호도 웁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 바뀌어야 해. 정말로.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담사가 말합니다. 준호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알바라도 구해볼게요. 그리고 상담 받아볼게요. 화 조절하는 거요. 좋아요. 어머니는요? 저는 당분간 여기 있을게요. 준호가 정말 변하는지 지켜보고 싶어요. 준호가 나를 봅니다. 엄마,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아직은 무서워.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엄마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쉼터방에서 일기를 씁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준호를 만났습니다. 울었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준호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한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들이라도 제가 저를 지키는 게 먼저라는 것을. 제가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사랑할 거야.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펜을 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입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에 갈 것입니다. 약초를 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나를 지키며 살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미소 짓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쉼터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반지하입니다. 창문은 작습니다.
하지만 내 공간입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곳입니다. 시장에 다시 나갑니다. 순자 씨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영자 씨 많이 좋아 보여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혼자 살아요. 작은 방 하나 얻었어요. 준호는요? 따로 살아요. 가끔 만나요. 순자 씨가 내 손을 꼭 잡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소 짓습니다. 좌판을 펼칩니다. 당귀, 청궁, 황기, 감초, 익숙한 냄새입니다. 이제는 좋습니다. 준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손님이 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신선해 보이네요. 오늘 아침에 손질했어요. 손님이 웃으며 돈을 냅니다. 나도 웃으며 받습니다. 점심은 김밥 천국에서 먹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준호와는 한 달에 2번 만납니다.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중립적인 공간입니다. 오늘도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커피숍에 먼저 도착합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합니다. 기다립니다. 준호가 들어옵니다. 예전보다 깔끔합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옷도 깨끗합니다.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방금 왔어. 앉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우리는 마주 봅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요. 편의점 알바 구했어요. 그래? 잘 됐네. 힘들지만 할 만해요. 돈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좋구나.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요. 화 조절 프로그램이요. 도움돼. 네, 많이 도움돼요. 제가 왜 화를 냈는지 알게 됐어요.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진짜로요. 알아. 엄마는 언제쯤 집에 들어올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은 혼자 사는 게 좋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섭섭한 표정이지만 억지로 웃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고마워. 1시간 정도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날씨, 시장, 알바. 편안합니다. 헤어질 시간입니다. 일어섭니다. 엄마, 다음에 또 봐요. 그래, 잘 지내. 준호가 나갑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저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도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을요. 저녁, 원룸에 돌아옵니다. 문을 엽니다. 작지만 따뜻합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밥을 합니다. 혼자 먹을 양입니다. TV를 켭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소리를 키웁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시원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순자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답장을 보냅니다. 네. 고마워요. 내일 봐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주말입니다. 오랜만에 공원을 산책합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햇빛이 따뜻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노인들이 걷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들을 위해 사는 것만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나옵니다. 걷습니다. 천천히요. 한 달 후, 준호가 전화합니다. 엄마, 혼자 밥 먹기 외롭지 않아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저도요. 혼자 사니까 엄마 생각 많이 나요. 그래? 엄마, 나 좀 바뀐 것 같아요? 응. 많이 바뀌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전화 너머로 준호가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건강한 거리에서 사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일기를 씁니다. 68배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준호는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요. 저도 변하고 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외로움보다 평화가 더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밝아 보이세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도 아들이라도 나를 지키는 게 먼저라는 것을,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펜을 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밝습니다. 석 달 더 지났습니다. 준호가 방문합니다. 원룸에 처음 오는 날입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작지만 아늑해요. 그렇지. 차를 내옵니다. 같이 마십니다. 엄마, 저 이제 정규직 됐어요.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한 거야. 준호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받으세요. 첫 월급이에요. 됐어. 너 쓰렴.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동안 미안했던 거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봉투를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준호가 웃습니다. 예전의 그 웃음입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그날 밤 혼자 남습니다. 봉투를 봅니다. 돈을 세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힘들었던 날들, 무너졌던 순간들, 결심했던 그날, 모두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나를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을, 이 길을요. 혼자 사는 것도, 준호와 떨어져 사는 것도 모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압니다. 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나도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미소 짓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에 갈 것입니다. 약초를 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작은 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진심입니다.